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웹이나 전문 방송 올쇼TV의 김지선입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기업이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많은 서비스가 비대면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 과정에서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여러 혁신적인 서비스들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 오늘 이 분야 전문 기업인 IBM과 함께 IBM의 AI인 왓슨의 챗봇과 그리고 AI 검색 기술 등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국 IBM의 안태규 차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IBM의 테크놀로지 그룹 데이터 AI 앤 오토메이션 사업부의 안태규 차장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기업의 혁신을 위한 AI 왓슨, 이 IBM 왓슨의 챗봇과 검색 기술을 통해서 알아보는 기업의 어떤 혁신 전략과 글로벌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약 4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발표를 하는 동안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을 남겨주시면 추후 뽑아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설문조사도 추후에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이 설문과 질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왓슨의 AI 사례를 통한 디지털 전환 전략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차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오늘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따른 기업의 변화가 어떻게 있었는지, 또 두 번째로는 AI의 현재 수준, 기술의 변화, 또 기업의 요건들이 어떻게 변화가 했는지, AI의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금의 이 위기 상황을 기회로 여겨서 기업의 혁신을 위한 또 IBM 왓슨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소개를 드리고 사례를 관점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또 Q&A 시간에 질문 주시면 관련해서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따른 기업의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코로나19 이후에 특히 고객 응대를 하는 데 있어서 인게이지먼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로 특히 이제 이커머스와 같은 어떤 인더스트리 쪽에서는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고자 어떤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또 온라인 비대면으로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이전 대비해서 이런 온라인에서 비대면 어떤 구매를 통해서 좋지 않은 고객 경험을 겪은 이후에 실제 구매로 이어지지 않고 다시 또 재방문을 하지 않는 뭐 이런 의사가 사라진 형태로서 고객에 대한 인게이지먼트가 줄어든 것이 약 한 78%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당연히 우리가 기존에도 콜센터의 어떤 상담 직원분들을 통해서 문의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응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상담 직원분들께서 같이 옆에 동료분들과 같이 일을 하거나 아니면 선배분들 뭐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조금은 좀 혼자 떨어져서 일을 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 이 상담 직원들이 고객에게 원만한 응대를 하기 위해서 정보를 여러 가지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또 그 안에서 고객을 응대하는데 절반 가까이의 시간, 42% 정도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고객 응대 시간이 또 길어지는 형태로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버드 리서치 안에서의 어떤 리뷰 결과를 통해서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고객의 데이터들이 접점이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서 많이 쌓여지고 있지만 그 전체 고객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극소수의 기업만이 잘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이 많은 데이터들을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것들이 현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이미 2월, 3월 달 이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이 빠른 변화에 대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잘 해왔던 세 가지 사례들을 잠깐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아틀란타의 어린이 병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어린이 관련된 것들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상황 자체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가지로 질의들을 많이 받고 그것들을 응대하는 실제 직원분들이 감당을 하기가 많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아틀란타의 어린이 병원 같은 경우에는 IBM 왓슨의 기술을 사용을 해서 48시간이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에 최대한 빨리 응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챗봇을 학습을 시키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또 텍사스의 오스틴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더 빨리 해소를 시켜주기 위해서
24시간 일주일 내내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을 하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을 할 수 있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체코와 같은 경우 보건복지국에서는 여러 가지 응대들을 챗봇을 통해서 응대하도록 빨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었고, 그 안에서 웬만한 것들은 대부분 다 챗봇을 통해서 응대를 완료했고, 하지만 한 10% 정도만 추가 상담을 하기 위해서, 보다 더 고차원적인 상담을 하기 위해서 사람 상담원을 연결하는 형태로서 이렇게 빠른 대처를 해 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AI 적용을 통한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 꼭지로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실제 고객들이 셀프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두 번째는 상담원, 또 상담원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들,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다양하게 리서치를 하거나 여러 가지 질의를 통해서 답을 얻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의 서비스가 필요로 했었고,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콜센터를 포함하여서 여러 형태의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들어왔는데, 그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향후에 또 비즈니스를 위해서 다시 재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형태로서 이 세 가지 형태의 고객 서비스를 좀 강화하는데 집중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 안에서 고려해야 될 상황들은 당연히 코스트적인 측면과 또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당연히 생각을 해 왔어야 했었고요. 그렇다면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어땠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내 시장에 대한 분석 자료를 보고 나면 첫 번째로 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일상이 뉴 노멀로서 사회 전반에 다 확산이 되었다는 거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취득을 하고 있는 이 데이터, 그리고 또 이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을 중심으로써 사회 변화가 촉진될 것으로 당연히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 국내 데이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성장이 한 11.3% 정도로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데이터 3법과 여러 가지 마이데이터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그 촉구에 대한 것들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함으로써 그와 마찬가지로 AI의 시장 역시 또 규모가 급속도로 상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평균 5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이 약 한 30% 이상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2025년도에는 10조 5천억 원 규모의 시장으로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안에서 이 데이터들을 그러면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많은 기업들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고, 이 확보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AI를 통해서 혁신 성장에 활용을 하는 기업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와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화두가 되고 있고,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을 가진 AI 기업으로서 변화하면서 성장이 필요하다라고 전망합니다. 네, 지금까지 차장님께서 이제 전반적인 그런 코로나19 이후에 기업들의 어떤 트렌드라든지 변화사항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 중에 초반에 얘기해 주셨던 그 고객 응대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특히 상담 전화 같은 경우, 네. 저 같은 경우도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뭐 상담 전화를 한다라든지 이런 문의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대기 시간도 너무 길고, 그리고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 너무 허비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럴 때 좀 AI 챗봇들이 좀 잘 응대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진짜 했었거든요. 네. 과연 그럼 AI는 이 정도까지 수준이 올라왔는가라는 좀 그런 궁금증도 있는데, 사실 AI 하면 IBM의 왓슨이잖아요. 네. 왓슨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AI가 발전하고 있는지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어서 좀 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과 같이 내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서 빨리 업무를 처리를 하고 싶고, 다양한 형태로서 또 챗봇을 써보기도 하셨을 텐데 불만족스러웠던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IBM 왓슨이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지, 또 그 기술의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었는지 요약동에서 현재 기술 수준과 또 기업들이 어떤 것들에 대한 요건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를 이끈 왓슨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텐데 2011년도에 왓슨은 제퍼디 쇼를 통해서 제퍼디 퀴즈쇼를 통해서 선을 보였습니다. 다행히 이 안에서 이 퀴즈쇼에 대한 우승을 하면서 더 유명세를 타기도 했는데 이 당시에 가장 주요했던 것은 사람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느냐 또 그 알아들은 말을 기반으로 추론을 통해서 정확한 답을 제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검증된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고 이해도를 바탕으로 해서 답을 제공해 주는 것이 상용화된 것은 바로 그 다음 연도인 2012년도에 왓슨 포 온콜로지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되었습니다. 좀 더 범용적인 데이터로서 의학 분야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었던 데이터 사용도가 굉장히 주요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암 진단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임상시험 결과라든지 또 의사들이 진단을 내리기 위한 환자들의 상태들,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족하는 그 상황에서의 결과를 추천해 주는 형태로서 왓슨 온콜로지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또 이 안에서 파생되어서 여러 가지 요소 기술들이 합쳐져서 다양한 서비스를 선을 보였는데 그 다양한 요소 기술들을 내 입맛에 맞게끔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에 맞게끔 조금 더 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형태로서 API 형태로 서비스를 줄여 나가고 정리해 나가면서 이것들을 나에게 맞는 유스 케이스로서 활용하실 수 있게끔 2014년도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또 가장 주요한 IBM 왓슨이 한국어를 지원하게 된 것은 2016년도부터인데요. 이때 이후부터 한국의 많은 고객분들께서도 IBM 왓슨을 활용을 하시면서 비즈니스에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또 2017년도에 지속적으로 AI가 자연어적인 측면에서 발전을 이루었다라고 하면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는 흔히 알고 계시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고 또 배포를 해서 내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나만의 AI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 갖춰주면서 AI 플랫폼 전체적인 완성형을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2018년도에는 이런 모델들이 어떤 바이어스를 가지지 않는지 편향성을 가지지 않게끔 또 신뢰할 수 있을 만한 AI로 또 성장할 수 있게끔 왓슨 오픈 스케일을 같이 선을 보이기도 하고 이 상황에서 2018년도 이후에 이제 2019년도로 넘어오면서 브로드 AI라고 하는 형태로서 좀 더 발전을 하였습니다. 2019년도 IBM Think 컨퍼런스에서 첫 선을 보인 왓슨의 프로젝트 디베이터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를 통해서 내가 학습된 것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합을 해서 찬대와 반대 의견들을 제시를 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하는 얘기에 맞춰서 다른 의견들을 제시하기도 하는 형태로 내가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한 이해도를 기반으로 대화할 수 있는 형태로서 발전을 해 나아갔습니다. 또 이런 왓슨의 서비스는 기존의 클라우드에서만 SaaS 서비스 형태로서 제공이 되고 있었는데 2019년도부터는 고객사의 환경에 직접 구축을 할 수 있는 구축형 인공지능으로서도 발전을 해 나갔고 작년과 올해 초에 이 왓슨의 그 프로젝트 디베이터를 사용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왓슨의 That's Debatable이라고 하는 주제별로 어떤 시민들의 어떤 의견들을 정리해서 실제 내추럴 랭귀지 제너레이션 기술의 어떤 상용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왓슨이 발전해 왔던 것들은 3년 연속 동안 AI 마켓 쉐어를 넘버원으로 지키고 있었던 데 가장 주요했던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 이 왓슨을 사용하는 월 평균 먼슬리 액티브 유저 같은 경우에는 140밀리언 유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 이상이 지금 현재 아마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또 이런 그 사용되는 고객뿐만 아니라 실제 고객사에서도 1000개 이상의 고객사에서 왓슨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 디베이터에 대해서 현재 지금 AI 수준이 올라와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부연적으로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프로젝트 디베이터를 한마디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과 논쟁이 가능한 생각하는 인공지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안에는 내재하고 있는 자연어 처리 기술의 여러 가지 발전 방향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하게 보이는 이 12개의 지금 AI 기술 API들이 현재 베타 버전으로 지금 익스페리멘털로 오픈이 되어 있고 아쉽게도 아직 한국어에 대한 반영은 되지 않고 있지만 한국어에 대한 반영도 곧 로드맵상에 반영이 되어 있으니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사람과 논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 왓슨에게 들어오는 인풋들에 대해서 무엇인지에 대한 디텍션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게 하나의 영역이고요. 이 디텍션이 된 이 내용에 대해서 실제 영역을 갖출 수 있게끔 바운더리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또 그 바운더리를 만들어진 데에 대한 어떤 배경, 에비던스를
찾아서 실제 백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하나의 또 기술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추출된 어떤 기술에 관련되어 있는 토픽들에 맞춰서 퀄리티가 잘 매핑이 되는지, 거기에 따른 신뢰도는 얼만큼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측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쟁을 위한 기술이었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 의견들에 대한 분류, 그리고 이 안에서 개체명이라고 불리는 어떤 텀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제너럴 모델 안에 탑재가 되어 있어서 어떤 의미로서 사용이 되었는지, 또 그 안에서의 상관관계들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보실 수가 있고, 이런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키포인트에 대한 애널리시스를 제공을 하면서 실제 토픽에 대한 분석을 보다 더 명쾌하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모아진 의견들을 스스로의 의견과 같이 조합된 어떤 말들을 만들어내는 Narrative Generation이라고 하는 기술이 최종적으로 사용이 되었고요. 이 Natural Language를 가지고 Generation 하는 기술은 요약하는 Summarization이라든지, 또 다양하게 의견을 주는 데 있어서 대표되는 어떤 의사표현으로 예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디스커버리를 가지고 이 프로젝트 디베이터의 기술을 프로덕셔나이즈한 블룸버그의 어떤 쇼케이스가 하나가 있었고, 이 텍스트 디베이터블을 통해서 여러 시민분들의 의견들을 조합해서 말을 나누었던 것들을 한번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올해 3월에 그래미에서 이 Grammy Debates with Watson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 더 선을 보였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혹시 뭐 BTS 관련돼서 그래미에 좀 더 관심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고, 혹시 뭐 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왓슨이 실제 그래미상에서의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들을 받고, 그 의견들을 조합해서 결론적으로 어떤 의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영상을 하나 짧게 보여드릴 텐데요. 사실은 이 영상은 이 그래미 어워즈가 진행이 되기 이전에 약간 홍보의 영상으로 좀 만들어진 부분이라서 참여를 독려하는 영상이거든요. 근데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지, 왜 이 그래미 디베이트라고 하는 걸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막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영상을 보시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y everybody, Cassidy Pope here, and I want to tell you about something really cool the Recording Academy is doing this year for the Grammys. 이 It's called Grammy Debates 그래미에서도 with 그렇지만 Watson, 뭐 다른 and here's what it's all 상황에서도 about. 여러 I'm always getting into these 시민들의 intense conversations 사람들의 with friends about 의견들을 music. You know 주고받고 what I'm talking 있는데요. about. Like what's 그 the best 의견을 venue for 주고받는 데 live 있어서 shows? 사실 What's 소셜 the best 네트워크 streaming 상에서 굉장히 service? 많은 Who's 버즈들이 the best 발생을 country 합니다. singer of all 이게 time? I see 버즈라고 debates 얘기를 like 하는 this 이유는 raging all over 의견들이 social 다 media. 모아지지 Ideas 않고 fun and 또 everything. 조합이 되지 It's all 않기 때문에 biased and 버즈라고 no 얘기를 하는 insight, right? 건데, 이 Well, that's what 의견들을 Grammy 한데 Debates with 모아서 Watson is 어떤 all 의미를 about. 가지고 있는지, This month, the 인사이트를 Recording Academy is 얻는다라고 passing the 하면 mic to music 그것은 fans 분명히 and asking 우리가 them to weigh 활용을 in 할 on 수 있는 music 하나의 debates. 데이터 형태로 The 활용이 topics 될 are 수 simple, 있다라고 보고 provocative 있습니다. statements like Prince is the most groundbreaking artist of 예를 all 들자고 time, 하면 뭐 or 프린스라고 하는 original music 가수가 가장 최고의 experiences are 가수다, better than live 방탄소년단 concerts. BTS가 가장 최고의 Fans can make a 가수다, case for 또 or 지금 우리가 against 하고 each 있는 statement. 이런 And 언택트의 then 어떤 IDA 공연 Watson 상태가 uses some 좋다, next-level 나쁘다, tech 뭐 to 이런 찬반 analyze 의견을 results. 주기도 ha는데, You 이걸 classify each 가능하게끔 한 argument 이유는 as pro or con, 여러 가지 and then 의견들에 you 대해서 take all the key 클래시피케이션을 points 통해서 and 실제 piece them together into 키포인트들을 a 추출을 cohesive 해내고, unit. 이 I'm not saying that 추출된 Grammy 이 Debates or 키포인트들 Watson 안에서 knows that shit 실제 what's 요약된 wrong. 의견들을 There's 제공하는 something really 형태로서 cool about 왓슨이 having 이 thousands 안에서 of 몫을 people share 했습니다. passionate opinions in a civil debate. And with Watson's unbiased analysis, who knows? We just may be able to learn something from each other. So check out Grammy Debates with Watson at grammy.com/Watson and let your voice be 마지막에 heard. 했던 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unbiased analysis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편향성을 가지지 않는 형태로서 인공지능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객관적인 결과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들도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미 디베이트에서 나왔던 여러 주제들 중에서 한 가지를 가지고 실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빌리 아일리시가 실제 이 음악계에서는 굉장히 큰 스타일 아이콘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또 음악 수업 같은 경우에는 고등교육에서는 필수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또 제가 지금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이 버추얼 콘서트 같은 경우가 실제 라이브로 콘서트를 관람하는 것보다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 한번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음악에 관련
관련돼 있는 팬분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총 이 주제에 관련되어서 주셨던 의견들은 887개의 의견이었습니다. 887개의 의견들을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 아규먼트에 대한 것들을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겁니다. 실제 뉴럴 네트워크, 인공신경망을 사용을 해서 이 왓슨이 관련성이 있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분류해내는 작업을 우선시 했고요. 그 이후에는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약 91% 정도, 811개의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제를 추출하고 토픽을 추출하고 관련되어 있는 의견들을 정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결과적으로 약 54% 정도가 실제 버추얼 콘서트보다는 라이브 콘서트가 좋다라고 하는 이런 반대 의견을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왜 그랬는지 상세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두 번째 단계에서 이 키포인트에 대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했는데 실제 반대 의견들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좁혀진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찬성에 대한 의견들은 8가지 종류로 좀 다양하게 의견들을 제시를 한 것들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각각의 반대와 찬성의 의견들, 키포인트들 안에서 실제 어떤 아규먼트들이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상세 매핑을 하게끔 되어 있었고요. 그 안에서 실제 찬성했던 내용을 하나 보시게 되면 이 버추얼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고 가격이 싸고 아니면 돈이 들지 않거나 그리고 더 많은 관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용하다, 좋다라고 하는 의견으로 하나로 모아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종합된 의견, 그 내추럴 랭귀지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조합된 의견의 상세 고객이 실제 시민분들이 주셨던 의견을 보면 여러 고객들이 다양한 그 지역에서도 쉽게 액세스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음악이라든지 내가 어떤 금전적인 것들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 버추얼 콘서트를 진행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보시는 것처럼 매치에 대한 컨피던스를 보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 실제 이 첫 번째 주제, 그 키포인트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매칭이 되는 신뢰도는 조금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규먼트의 퀄리티에 대한 것들을 판단을 해보면 실제 어떤 의견들을 피력하고 있고 다양한 주제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퀄리티는 굉장히 높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어떤 극점에 대한 컨피던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게 찬성과 반대로 100% 맞고 틀리고를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부 어떤 의견들은 뭐 좋지만 그래도 좀 나쁜 점이 있어요 라고 하는 표현과 같이 어느 정도는 반대 의견도 품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아규먼트 같은 경우에는 찬성에 대한 의견으로서 굉장히 크게 극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세 번째 판단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 의견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반대 의견 같은 경우에는 Virtual performance is now here near as enjoyable as a live concert라고 의견을 조합을 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 아무리 이 버추얼 콘서트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액세스를 주고 하는 것들도 좋긴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어떤 생동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나는 버추얼 콘서트보다는 라이브 콘서트를 더 선호한다라고 내용을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매체에 대한 컨피던스 신뢰도는 조금 낮은 것, 하지만 예상컨대 한 60-70% 정도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아규먼트에 대한 퀄리티는 굉장히 순도 높게 나온 것, 그리고 이 반대에 대한 의견도 굉장히 극하게 반대를 하는 것들로 형태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프로젝트 디베이터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소셜 버즈 의견들 같은 것들을 모아서 한데 정리하는 형태로서 요약을 하고 또 사람과 또 대화가 가능한 형태로 지금 현재 AI 수준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내 기업의 AI 혁신을 위한 요건으로는 뭐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고요. 그 이후에 솔루션에 관련된 내용들로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AI 혁신을 위한 요건이 실제 AI 도입을 하기 위해서 국내 기업들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고 이미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 도입을 추진하고 계시는 고객분들이 계신데 크게 보면 4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부적으로 AI에 대한 기술적 요소가 부족하고 또 이 AI를 도입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또 교육을 하거나 새로 뽑아야 되는지 아니면 경영진들을 또 설득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타겟을 하고
또 이 영역들에 있어서 어떻게 좀 인공지능 도입을 위해 빠르고 쉽게 좀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첫 번째 고민이다라고 얘기를 주셨고, 두 번째로는 이 AI를 도입을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현재 갖추고 있는 인프라가 좀 미흡하다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당연히 우리가 학습을 시켜야 된다는 거를 지금 알고 계시는 고객분들이 많아서 학습을 시키려면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데 그런 데이터는 난 지금 현재 많이 갖고 있지 않아. 어떻게 데이터를 쌓아야 될지도 아직 잘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고객분들, 또 적절한 어떤 소프트웨어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오픈소스로 여러 가지 뭐 알고리즘이라든지 오픈소스에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될까? 아니면은 기존에 나와 있는 AI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소프트웨어 형태로서 반영을 해야 되나?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조합을 하는 것들이 적절하게 현실적으로 해결 방법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AI를 정말 내가 도입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할 텐데 이 투자한 것 대비 실제 수익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벤더사들, IBM을 포함해서 여러 벤더사들이 AI라고 하는 솔루션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도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정말 신뢰할 만한가?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유스 케이스들은 이미 증명이 된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고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고려사항들을 반영해서 실제 IBM이 제공하고자 하는 왓슨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이제 쭉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특히 이제 토론, 디베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굉장히 고난이도의 대화력을 필요로 하는 게 사실은 토론이 되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그런 의사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나의 논리를 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AI가 벌써 거기까지 수준이 도달했다라는 게 좀 굉장히 좀 놀라운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많은 기업분들 같은 경우는 이 높은 수준까지 도달한 이 IBM의 왓슨을 이용해서 어떻게 그렇다면 우리의 그 서비스 혁신, 기업의 어떤 혁신을 이룰 것인가가 가장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아마 사례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좀 좋은 사례들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외 사례를 위주로 좀 다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해외 사례에서도 국내 요건들과 그래도 유사하게끔 고객을 응대하는 형태, 그리고 이 AI라고 하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AI를 적용하기 위한 크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스마트한 어떤 고객 경험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대화형 서비스, 넘버원 대화형 서비스라고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왓슨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솔루션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첫 번째로 뭐 흔히 고객에게 인게이지를 하기 위해 첫 단계에서 먼저 이 왓슨 인공지능을 만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상황에서 1차적으로 응대를 완료하는 율들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그에 의해서 이후에 2차적인 부가적인 어떤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보다 더 좀 고도화된 내용으로서 사람이 응대를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AI가 대화를 잘 한다라고 하더라도 나에 대해서 파악을 하거나 우리 기업에 대해서 고객에 대해서 파악을 하거나 기업에 대해서 어떤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학습을 해놓고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을 연계하지 않으면 사실은 반쪽짜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안에서 저희가 제공하는 API 안에서 여러 가지 인테그레이션 포인트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기존 레거시 시스템과의 어떤 손쉬운 연계성을 같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보다 더 사용이 더 편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비용의 절감적인 형태에서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 아무래도 구축형보다는 당연히 클라우드의 SaaS 형태로서 사용을 하셨을 때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또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왓슨을 학습을 시킬 텐데 그 데이터가 어디 나가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 데이터가 클라우드 상에서 다른 뭐 고객사의 왓슨을 또 학습시키는데 같이 사용되는 게 아닐까? 라고 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데이터에 대한 안정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나는 우리 회사의 방침상 중요한 어떤 기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클라우드에 사용을 할 수가 없어 라고 했을 때는 자체적으로 내부 데이터 센터라든지 자체적인 갖고 계신 어떤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서의 활용을 하실 수 있게끔 구축형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왓슨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솔루션인데요.
여러 가지 고객의 접점에서 아까 서두에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한 3% 정도만 고객의 데이터를 풀리 다 사용을 하고 계시다라고 했는데, 이 데이터들을 보다 더 활용도를 높게끔 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의 형태로서 사용하시고, 또 우리가 검색을 하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검색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솔루션의 왓슨 디스커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뭐 에이전트 상담 직원이라든지 내부 직원들, 전문가이신 분들도 내부에 있는 자료들을 많이 검색을 해 보시고 어떤 도움들을 받기 마련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왓슨 디스커버리를 통해 자연어 검색을 통해서 나온 결과들에 대한 아웃풋들을 제공을 받고, 또 우리가 검색한 거에 대상이 되는 이런 컨텐츠들 안에서 키가 되는,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뽑아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분석 결과들을 제공을 받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커넥션과 인제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고 계시는 knowledge base, 뭐 KMS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에다가 바로 연계를 통해서 이 해당 그 문서들 안에서의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을 보다 더 손쉽게 얻을 수 있게끔 인리치먼트를 통해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또 상담원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커버리를 사용하시는 방식이 한 가지가 좀 뒤에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객을 응대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실시간으로 고객이 말을 하는 음성 같은 경우에는 음성이 스피치 투 텍스트를 통해서 텍스트화되고, 이 텍스트화된 것에 관련된 정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동으로 또 퍼플레이션을 통해서 상담원들이 참조할 수 있게끔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IBM 왓슨을 왜 사용을 하셔야 되는지 6가지 포인트들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봤고요. 첫 번째는 우선 빠르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빠르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학습을 시키고 구축해서 디플로이하는 과정이 좀 손쉬워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를 업무를 가장 잘 아시는 현업의 담당자분들께서 쉽게 접근을 하고 많이 쓰실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fully integrated AI 플랫폼의 형태로서 왓슨은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better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보다 더 학습의 결과가 높은 정확도로서 반영이 되는 형태가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AI를 리딩하고 있는 왓슨의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좀 더 적은 노력에 어떤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나의 학습 데이터, 나의 기밀 정보, 내가 발굴해낸 어떤 인사이트에 대한 소유권은 해당 고객사에게 직접 가지고 계십니다. 이 해당 그 인사이트와 어떤 학습 데이터들은 절대 범용 모델, 제너럴 모델이라고 불리는 이 범용 모델 학습을 위해서 사용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나의 데이터가 있는 곳이라고 하면 어디든지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클라우드상의 사스 서비스를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고객사의 어떤 데이터 센터, 그리고 타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서도 이 왓슨을 올려놓고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인테그레이션 포인트들에 대해서 다양한 내부, 외부 어떤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편리하게 제공하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케일아웃의 형태인데, 기업 내부에서 내부 직원 뭐 한두 분이 당연히 사용을 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외부 대고객용으로 어떤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매스 고객을 위해서도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구분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 또 이 안에서 하나의 도메인에 의한 AI 왓슨을 적용을 했다라고 하면 다른 도메인으로서 또 확대할 수 있게끔 보다 확산성을 높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IBM의 왓슨의 솔루션은 이제껏 여러 가지 이 밸류 포인트들을, 밸류 프로포션을 통해서 국내의 다양한 고객사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트너와 포레스터에서 평가한 바에 의하면 가트너의 그 매직 쿼드런트 같은 경우에는 인사이트 엔진 부문에서의 리더로 평가를 하고 있고, 이 인사이트 부문은 인사이트 엔진 같은 경우에는 비정형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된 결과들이 손쉽게 나오고 아주 높은 정확도를 통해서 결과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포레스터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항목인데요. 인지 컴퓨팅에 대한 어떤 검색, 코그니티브 검색이라고 하죠. 코그니티브 검색, 그리고 대화형 컴퓨팅 부분에 있어서의 리더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뒤에 말씀드릴 여러 가지 사례에서 다양한 고객사들께서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첫 번째 유스 케이스로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면 고객에 대한 어떤 셀프 서비스 형태로서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상담원을 통해서 응대를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단순한 내가 지금 이번에 사용했던 신용카드에 대한 그 빌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회를 해보고 싶다든지, 또 아니면 기차 예약, 비행기 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정말 손쉽게 상담원을 통하지 않고서도 셀프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니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고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또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거기에 대한 명확한 정보, 또 답을 얻을 수 있게끔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실제 상담원들이나 응대하는 다른 직원분들은 좀 더 고차원적인 어떤 응대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왓슨의 고객 셀프 서비스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개인화된 어떤 서비스의 제공을 함으로써 보다 더 개선된 고객의 경험을 제공을 하게끔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앞단에서 자동화된 처리를 운영을 함으로써 실제 고객센터라든지 아니면 우리 사람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한된 인력으로서 아무래도 고객을 응대를 하다 보니 이런 자동화된 셀프 서비스 솔루션을 통해서 응대를 못하거나 아니면 응대에 있어서 좀 지연된 그런 효과로 인해서 고객들이 고객 만족도 평가를 낮게 주는 것들을 미연에 좀 방지를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충분한 ROI가 있는지, 또 원가에 대한 절감들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포레스터 리포트에 의해서 이미 검증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객 셀프 서비스 솔루션을 가장 잘 활용하고 계시는 대표적인 고객사 세 곳에 대해서 가장 키가 되는 밸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아틀란타의 어린이 병원 같은 경우에 정말 빠르게 고객 응대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서비스를 구축을 하였고, 또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영역으로 확대를 해 나가면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서비스들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보다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양한 질문들이 들어오고 고객의 콜센터를 통해서 찾고 질의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들을 왓슨의 고객 셀프 서비스를 통해서 1차 응대에 대한 완료율을 약 70% 정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MRS 같은 경우에는 통화 대기 시간에 약 한 100% 정도가 감소가 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실제 고객들이 고객을 응대할 수 있는 약 한 1000명의 직원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1000명들이 응대를 하고 있는 동안에 나머지 고객분들은 당연히 대기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대기를 하는 동안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셀프 서비스를 활용해서 내가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들을 미리 왓슨을 통해서 응대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서 서비스를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상담원 지원 솔루션이라고 하는 에이전트 어시스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에이전트가 될 수도 있고 엑스퍼트, 내부의 어떤 고객 담당 직원, 전문가분들, 또 아니면 내부 직원들을 응대하는 그런 형태의 인력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동화된 솔루션을 통해서 과거에 어떤 내용들을 응대해 왔는지 이런 컨텍스트들을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도 하고요. 내가 내 기업 내부에서 다양하게 계속 변화를 주고 있는 상품의 어떤 약관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색을 하는 데 있어서 자동으로 고객과의 대화 상태에서 의견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 인공지능 왓슨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토대로 보다 더 빠른 응대가 가능하게끔 될 것입니다. 이 상담원 지원 솔루션에서 주요한 것은 자연어로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또 복잡하게 어떤 질의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상담 직원이 고객을 응대하는 데 있어서 보다 정보를 찾고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는 대기 시간에 대한 단축을 통해서 고객을 응대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보다 더 많은 고객을 응대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새로 입사한 어떤 신규 직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변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다라고 하면 인공지능을 또 하나의 어떤 튜터로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설사 모든 내용들을 아직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업무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업무에 대한 능숙도가 개선이 되기 때문에 보다 더 빨리 실무에 투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객 응대에 대한 어떤 연속성에 대한 경험 개선인데, 챗봇을 통해서 또 아니면 상담봇을 통해서 응대를 하고 있다가 그 이전에 있던 히스토리컬한 내용들을 실제 휴먼 상담원들이 이어받았을 때는 연속해서 이전에 했던 질문들을 다시 물어보지 않아야 합니다. 한 번 물어봤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물어보는 만큼 짜증나는 건 사실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고객에 대한 이력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이 어떤 것들을 찾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명쾌하게 답을 해줄 수 있는 형태로 고객 경험에 대한 개선이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 상담 직원에 대한 어떤 운영 효율화를 통해서 보다 더 복잡하고 그리고 고차원적인 어떤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최근에 뭐 AI 컨택 센터라고 해가지고 방금 네. 말씀해 주셨던 단순히 이제 이용자뿐만 아니라 상담원들의 그런 업무 효율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접목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국내 고객사분들께서도 뭐 AICC라고 하는 인공지능 콜센터 또는 뭐 상담원들에 대한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솔루션의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해서 보다 더 운영을 편리하게끔 하고, 그리고 고객의 편의를 최우선에 두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지금 비즈니스를 운영해 나가고 계십니다. 또 이렇게 지금 활용하고 계시는 해외 고객 같은 경우에는 세 개의 고객사를 잠깐 제가 퀵하게 말씀을 드려볼 텐데, 브라데스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상담원 직원분들이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고 그 응대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 해결 정확도가 약 한 95% 정도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센츄리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 인공지능 상담원 지원 솔루션을 통해서 원가에 대한 절감이 약 한 9밀리언 달러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위전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직원들이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들이 개선돼서 뭐 기존에 한 열흘 정도가 걸렸다라고 하면 6일 정도만 해도 투입이 가능한 약 한 40% 정도 개선. 그리고 이 인공지능 상담 솔루션을 투입했던 첫 해에 기존에 100만 건의 문의들 중에서 약 한 33만 건의 이상을 왓슨이 처리하는 데 있어서 처리를 완료하는 형태로서 쉬프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어진 데이터에 대한 분석 솔루션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고객센터 데이터 분석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점이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이 분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정형 데이터는 사람이 보았을 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정형화시킨 이후에 실제 이 안에서 키가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 그리고 연관성에 대한 것들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한눈에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보다 더 비즈니스의 발전이 되는 형태로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전체적인 다 콜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었지만, 이 솔루션을 통해서 전체 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세부에서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상담 직원들이 보다 더 고객을 잘 응대하고 더 나은 부분 아니면 고쳐야 될 부분들이 무엇일 건지를 명확하게 찝어줄 수가 있어서 그분들의 역량을 또 향상시키는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응대하는 데 있어서 감성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응대를 할 수 있는 지원을 받기도 하는데요. 기존의 감정의 변화 상태, 아니면 이분이 뭐 질의를 했던 건지, 아니면은 지금 화가 나서 좀 달래줘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한눈에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게끔 분석에 대한 결과를 받아보실 수도 있고요. 또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고객에 응대했던 그 내용들을 분석을 통해서 이 안에서 좀 더 오토메이션 시킬 수 있고 보다 더 자동화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도 할 수가 있게끔 됩니다. 네, 요 세 가지, 이 고객센터에 대한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잘 활용하고 계시는 세 개의 고객을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ITSCOM 같은 경우에는 실제 슈퍼바이저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서 모니터링을 하고 여러 가지 반복 업무들을 하는데, 그 많은 시간을 쏟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약 한 25% 정도 감소를 할 수가 있었고, 버라이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쪽도 1차 응대에 대한 완료율이 개선이 됐던 부분, 그리고 위전스 같은 경우에도 3년간 5.2밀리언 달러 이상의 어떤 원가 절감에 대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왓슨의 솔루션들에 대해서 좀 퀵하게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이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AI 솔루션 왓슨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세션 외에도 저희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응대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창구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우선 IBM 왓슨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실 수도 있기도 하고요. 또 왓슨의 온라인 데모를 체험을 해보시거나 IBM에 방문을 하셔서 클라우드 파크 센터 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왓슨 데모와 세션들을 제공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또 저와 같은 이런 전문가와 어떤 상담을 요청을 하시면 같이 저희가 어떤 유스 케이스로서 AI를 접목을 시켜볼지에 대한 논의를 해볼 수도 있고, 또 이런 다양한 기회에 온라인 세미나를 참여를 하시거나 아니면 요청을 하시는 형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찾아가는 세미나로서도 저희는 응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 포스트 코로나를 타개하기 위한 AI 접목에 있어서 고민을 해보시고 또 관련돼서 도움을 요청을 주시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같이 또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들이 있으시면 좀 받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거의 한 45분가량 차장님께서 혼자 열심히
이 왓슨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트렌드와 최근 그 사례까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이제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뽑아서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좀 답변을 차근차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부터 설문조사도 진행 중일 텐데 네. 이 설문에도 참여해 주시면 추후에 뽑아서 또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질문 들으시면서 이 설문도 함께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질문들 중에 일단은 왓슨 관련된 질문이 당연히 좀 많은 편인 것 같은데요. 이 왓슨의 그런 이제 AI 그 학습 과정에 대한 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질문을 좀 먼저 소개해 드리면은 이 왓슨 AI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재질문을 하거나 제안하는 기능이 있는지 궁금하고, 아니라고 한다면 이 질문을 이해 못했을 때 아직 이해 못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지 또 궁금하다. 마지막으로 또 동일 질문을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추후에 또 질문을 나왔을 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좀 주셨거든요. 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첫 번째로, AI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반문을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라고 하는 명확화라고 하는 디스앰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스앰비게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다시 재질문을 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파악한, 왓슨이 파악한 고객님께서 질문하신 의도는 뭐 A, B, C 뭐 5개 정도까지의 베리언스를 주고 그 안에서 어떤 것이 맞는지 좀 클리어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기능들이 이미 이제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사실 로지컬한 내용이긴 한데 저희가 다시 반문을 해서 아마도 질문하셨던 거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은, 컨피던스 스코어가 좀 낮은 형태일 때는 이거는 아직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요,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물어보신 게 맞나요? 라고 해서 다시 물어볼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보셨던 질문에 대해서 아예 이해를 못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저는 이해하지 못했고 아직 학습이 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라고 당연히 얘기할 수 있고요. 또 그 동일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반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스로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unsupervised learning의 일환인 건데, 아직은 저희가 왓슨을 통해서 이제 기업들이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위험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된 것들을 unsupervised learning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의도와 좀 다르게 답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의도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담당자께서 그 해당 잘못 이해한 것들이나 이해가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 이후에 컨펌돼서 재학습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역시나 좀 학습 관련된 질문이어서 연결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 이 IBM 왓슨 같은 경우는 학습 기간이 평균 좀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적용 기간은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을 하면 될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아마도 굉장히 궁금해 하실 부분일 텐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케이스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응대하고자 하는 유스 케이스가 어떤 것인지, 또 그 스콥에 대한 것들, 또 준비되어 있는 학습 데이터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파악이 되어야 되고, 뭐 일반적으로 제가 그냥 혼자 스스로 오늘 강의했던 이런 세션 했던 내용들에 관련돼서 어떤 질문에 대한 챗봇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면 오늘 내일 한 이틀 만에 또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안에 가지고 있었던 컨텐츠들이 있고 실제 물어보셨던 내용들, 또 질문하셨던 것들이 그래도 1차적으로 FAQ 형식으로 좀 답을 한다라고 하면 대화 로직을 만들고 의도를 알아듣게끔 뭐 일부 글쎄요, 엑셀 페이지 하나 한 시트 정도? 그 정도의 어떤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도 이미 어느 정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 기업에서 도입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제 도메인들을 고려를 하실 텐데, 그 안에서 특정 영역들을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거기에 따라 일반적으로 뭐 챗봇이라든지 왓슨을 활용하는 형태는 약 한 3개월 정도, 3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걸리고, 실제 이제 테스트를 통해 갖고 퍼블릭으로 오픈하는 것들은 보통 한 5개월 정도까지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시청하신 분들 대부분이 이제 가장 궁금하신 거는 이제 AI 기술을 좀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궁금증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관련된 좀 질문을 하나를 드리면,
이 AI 기술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고객은 어떤 걸 좀 준비해서 IBM을 접촉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 고객이 내부적으로 어떤 부분에 AI 기술을 적용할지 선택할 만한 그런 기준, 리스트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라는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주신 고객께서 무엇을 준비해서 IBM을 컨택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부분은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as is로 하고 있는 업무, 아니면 우리 기업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업무 도메인들 중에서 이런 것들은 좀 자동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은 좀 손쉽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AI 전의를 만든다라고 하죠. 지금 당장의 기술에서 도입이 될 수 없고 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나아가는 그런 어떤 여정을 가져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내가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골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시고요. 그 골에 의해서 첫 번째로 그러면 적용할 수 있는 영역들이 뭔지를 세분화하는 과정, 그거를 미리 준비해 주시면 뭐 저희 IBM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일 좋겠지만, 이 과정을 함께 저희가 만들어 나가는 것들도 AI 여정의 하나의 그 일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망설이지 말고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내부적으로 어떤 부분에 AI 기술을 적용할지에 대한 어떤 선택 기준은 사실 좀 심플합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준은 두 가지 정도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업무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데일리로 as is, 데일리 as usual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들 중에 반복되게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것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기업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있겠지만 그 프로세스 안에서도 가장 많이 인터랙션이 일어나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서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뭔지를 첫 번째 파악을 해보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많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다양한 응대를 하고 있는 그런 프로세스들 안에서 조금 심플하게 도입을 해볼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심플하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일반적으로 FAQ 같은 것들도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겠죠. 단답으로서 얘기를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정답이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을 찾기가 쉬운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만 꼭 굳이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보다 더 복잡한 어떤 컴플렉스한 어떤 태스크로서 확대를 해 나아가는 것들이 현재 AI 도입에 있어서는 좀 일반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발표 때도 뭐 사례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긴 했는데, 뭐 사례 관련돼서 역시 뭐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추가적인 질문을 좀 하나 드리면은, 국내 그 VOC, 그러니까 고객의 소리가 될 것 같은데, 이 대응 부서에도 좀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고, 혹시 이 적용 분야별로 데이터셋 같은 게 좀 기본 제공되는지 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정확하게 어떤 고객사인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콜센터에서의 뭐 초반에는 이제 POC를 통해서 고객의 소리를 대한 분석을 하거나, 그리고 그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콜에 대한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어떤 유스 케이스를 적용한 그런 사례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VOC 대응과 유사하게 실제 어떤 소셜 리스닝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 나와 있는 어떤 뉴스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 문서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문서 트렌드에 대한 것들까지도 분석을 해서 실제 활용하는 부분. 또 하나는 새로운 어떤 신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소리, 또 그리고 시장에서의 어떤 소셜 버즈, 그리고 뉴스에서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신규 재료 같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파악을 해서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신제품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적용한 케이스가 있고요. 이런 적용 분야별 데이터셋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지를 여쭤보셨는데, IBM 왓슨의 기본 사상은 아까 제가 세션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직접 고객사의 데이터를 가지고 제너럴 모델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프로젝트를 하면서 만들었던 베이스 셋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에 다 귀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 다만 그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어떤 경험이라든지, 그리고 그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같이 적용을 하기 때문에 보다 더 잘 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AI 같은 경우는 IBM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회사들이 다 AI 전문 회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이런 질문도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질문을 좀 소개해 드리면, 이 경쟁사들마다 이 AI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IBM만의 차별화된 특징이나
기능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네. 아까 제가 AI 전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씀드리면서 사실 2015년, 16년도에는 거의 뭐 경쟁이 없다시피 좀 독자적으로 많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끔 했던 IBM이 좀 치고 나갔지만 당연히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 계시고 뭐 시장에서의 다양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IBM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화되어 있는 어떤 특징들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아까 Why IBM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중에 좀 귀속이 되는 부분인데 실제 현업의 사용자들, 업무 도메인을 잘 아시는 분들이 잘 쓸 수 있게끔 툴링을 제공을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물론 같은 툴링을 제공을 하는 다른 뭐 타 기업들도 계시지만 정말 코딩 하나 없이 뭐 한 줄의 스크립트도 쓰지 않고 이 툴링 안에서 내가 학습을 시키고 이 학습시킨 걸 통해서 실제 고객을 응대하는 챗봇을 만드는 것까지도 현업의 업무를 하시는 IT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께서도 손쉽게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솔루션들을 그 솔루션 툴링을 제공하는 게 첫 번째 큰 차별점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AI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구축형으로도 많이 제공을 하시지만 글로벌 벤더 같은 경우에는 이 구축형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고객사들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라우드 상에서의 사스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을 한다든지 또 고객사의 온프렘 환경 그 데이터 센터 내에다가 구축을 할 수 있게끔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로서 구축을 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타 퍼블릭, 뭐 AWS라든지 구글 클라우드 같은 곳에도 저희가 왓슨을 올려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인프라만 사용을 할 수 있는 형태로도 여러 가지로 저희는 제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 질문 같은 경우도 뭐 사례가 아마 많이들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 사례 관련된 질문인데 질문을 먼저 좀 소개해 드리면 그 왓슨 AI를 적용한 국내 기업이라든지 공공 쪽 관련 사례가 뭐 혹은 연구 사례 이런 것들이 좀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좀 질문을 주셨는데 뭐 최근에 서울시도 있었던 것 같고 네네. 네, 그런 사례 좀 추가적으로 소개해 드리면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이라기보다는 작년에 저희 코로나 이후에 서울시와 함께 이 왓슨 어시스턴트를 사용을 해서 IBM이 저희가 지원을 통해 갖고 서울 시민들이 코로나에 대한 임팩트가 어땠는지, 나의 일상생활이 어땠는지, 뭐가 좀 달라졌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던 케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또 연구소 저희가 이제 MIT 리서치라든지 또 대학교 산학협력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IBM 리서치와 어떤 협력 코워킹 관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은 저희 IBM의 데이터 앤 AI 사이트에서 글로벌 사례를 다양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뭐 이제 링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이 세션 자료와 함께 같이 제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프로젝트 디베이터와 같이 보다 더 개선이 된, 나아진 어떤 AI를 통해서 저희 IBM의 왓슨은 계속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발전된,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것과 같이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서 다시 또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네. 소감을 거의 마지막에 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1시간 동안 고생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마디만 더 말씀드려보면, 여러분들을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고 있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저도 이제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좀 더 많이 알려드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도 생기기도 하고, IBM의 왓슨이 이제껏 지나왔던 행보를 통해서 앞으로 또 얼마만큼 또 발전할지 매우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시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웨비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